평생 깨끗이 씻으면 건강하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말씀드리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씻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 때문에 다리 힘을 잃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샤워하시는 분들이 왜 몸이 약해질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노화와 자립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까지 계속 노년 건강과 자립 생활을 연구해 왔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엔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시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자꾸 약해지고 넘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샤워할 때 그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위가 막히면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다리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혼자 걷는 게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위만 제대로 씻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왜 그곳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씻어야 효과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책에도 안 나오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72세셨는데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한다고요. 혼자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샤워할 때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5부위를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부드럽게 문지르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이번엔 혼자 걸어서 오신 거예요. 지팡이도 없이요. 얼굴도 완전히 환해지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박사님, 그냥 씻기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막혀 있던 순환이 다시 열린 거였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제대로 된 자극만 주면 스스로 회복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부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요양원 가는 시기를 몇 년씩 늦출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씻는 이 손바닥에 약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다는 거 아세요? 손바닥은 그냥 손이 아니라 온몸 장기와 연결된 신경 지도입니다. 일본 노년건강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순환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대전에 사는 김만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이신 분인데 10년 동안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하고 나서 소화가 서서히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정도 두드리고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를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만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신경이 긴장하거든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손바닥을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누칠하고 씻어내는 정도일 거예요. 오늘부터는 30초만 더 투자해 보세요. 다음은 무릎 뒤쪽입니다.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말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리의 하수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통로거든요. 독일 림프건강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금을 딱 1분만 자극해도 순환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해요.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할머니 68세 분인데요.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금을 매일 씻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더니 3주 만에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정도 쏘이고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좀 민감한 부위인데요. 사타구니 얘기를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고 지나가시는데 사실 여기가 하체 순환의 고속도로입니다.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국내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타구니를 자극한 후 하체 온도가 무려 2도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9세 분 말씀을 드릴게요. 할머니는 항상 다리가 차갑다고 호소하셨어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사타구니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고 나서 3주 만에 다리의 냉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샤워 중에 따뜻한 물로 사타구니에 30초 정도 쏘이고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눌러주셨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아플 정도로 누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림프는 압력에 민감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막힐 수 있거든요. 평소에 다리가 차갑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부위를 꼭 챙겨보세요. 목덜미로 넘어가 볼까요? 목 뒤쪽 말입니다. 여기는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길이에요. 미국 스탠퍼드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목덜미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37%나 개선된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례 할머니 70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깜빡증이 심해서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덜미를 꾸준히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점점 맑아지셨대요. 방법은 이래요.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쏘이고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겁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목덜미부터 관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오목한 부분 말이에요. 명치는 감정과 소화를 조절하는 우리 몸의 중심부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 68세 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명치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수면제 없이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샤워 후에 손바닥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 정도 천천히 돌려주셨대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부드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오늘 밤부터 이 부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손바닥은 장기를 깨우고 오금은 순환을 돕고 사타구니는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목덜미는 머리를 맑게 하고 명치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이제는 이 5부위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샤워가 끝난 직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감싸주면 순환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샤워 후에 찬바람을 쐬는데 그러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문을 열기 전에 몸을 충분히 닦고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냉수로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상이시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냉수는 혈류를 급격히 줄여서 오히려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따뜻한 물로 천천히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혈관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순환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이 5부위를 자극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금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요. 샤워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3주가 지나면 이제 안 하면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 샤워와 저녁 샤워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은 아침 샤워가 효과적이고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는 분들은 저녁 샤워가 더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샤워 후에는 손, 오금, 명치를 가볍게 한 번 더 쓸어주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내 몸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근육도 이완되고 순환도 더 잘 돼요. 너무 세게 하면 근육이 뭉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가 핵심입니다. 마사지는 센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 나이에는 부드러움이 훨씬 중요해요. 살살 쓰다듬듯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미지근한 물은 효과가 떨어져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보통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샤워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해요. 5부위를 자극하는데 각 1분씩만 써도 5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적인 샤워를 하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샤워파인가요? 저녁 샤워파인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 힘이 생기고 잠이 깊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샤워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순환이 잘 되려면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샤워 후에도 따뜻한 물을 한 컵 더 마셔주세요. 몸속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이 단순한 습관이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 깨끗이 씻으면 건강하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연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사실은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손바닥은 7,000개의 신경이 모인 곳으로 장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소화가 좋아지고 몸 전체 순환이 개선돼요.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 역할을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기를 빼줍니다. 사타구니는 하체 온도를 올려서 냉증을 없애고 다리 힘을 길러줘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기억력을 좋게 만들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명치는 감정과 소화를 조절하는 중심부라서 여기를 자극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잠이 깊어져요. 이 5부위를 매일 5분만 관리하면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5부위를 매일 5분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리 힘이 돌아오면서 혼자 걷는 게 편해져요. 잠이 깊어지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요. 소화가 좋아지면서 식욕도 돌아오고 기력도 생깁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깜빡증도 줄어들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확인한 결론은 이겁니다. 비싼 약보다, 어려운 운동보다 매일 샤워 중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정말이에요. 김옥순 할머니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답을 줄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손바닥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30초만 두드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5초만 눌러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일주일 후에는 5부위를 모두 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씻기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는 부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꼭 구독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립 생활하면서 지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어떤 부위부터 씻으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볼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바로 그 부위 때문에 다리 힘을 잃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